네, 3월 5일 금요일 영민한 DJ가 아닌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찾아뵙습니다.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랜만에 영민한 프로로 지금 복귀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네, 그쵸. 필드에 나오기가 좀 힘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백신 보급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제 필드에 나가서 좀 화창하게 우리 정말 아름다운 CG를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진짜 좀 그 골프장에 나온 것처럼 아주 화창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강진수 아나운서와 함께 필드에서 좀 가볍게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즐겁게 또 투자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참 좋지만은 않죠. 그래도 금요일이기도 하고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프로님과 또 시원하게 뚫린 필드를 바라보시면서 네. 라운딩 즐기시면서 이번 주 마무리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전략 탄탄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프로님 오늘 시장의 날씨를 살펴보면 살짝 먹구름이 낀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현재 시장 코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증시 코스는요. 네. 하이파이브. 네, 네, 팝5 팝5 로 홀이라고 나왔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팝5가 원래 이제 코스 중에서도 되게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 코스인데 네. 그 중에서 특히나 오늘 코스는요. 온갖 군데에서 막 벙커, 워터 해저드 이런 장애물들이 좀 너무 많은 시장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오늘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또다시 이제 급등락이 좀 연출이 좀 되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크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국채금리 상승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졌고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불안감이 좀 가중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났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국채금리 상승 또 하나는 이제 원달러 환율 오늘 장중에 113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환율 부담을 느낀 외국인들이 대거 차익 매도를 좀 많이 쏟아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외 시장에 대한 개방도가 좀 높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라든지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런 취약한 모습들이 오전장에 여지없이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앞서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먹구름이 끼어있던 증시가 이제 확창하게 좀 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특히나 삼성전자가 거의 보합까지 지금 가격 만회가 좀 되고 있고요. LG화학이 오늘 이제 2차전지 뭐 EV 코나와 관련된 이제 보상금 협상 논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뭐 3대 7로 이제 보상을 한다라는 악재가 이제 좀 소멸이 되고 난 이후에 한 5% 가까이 급반등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뭐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가격 반등을 좀 해주면서 지수가 나름대로는 3,000포인트 붕괴가 좀 됐었다가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시황 전략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증시는 이미 이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지금 쌓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뭐 코스닥 지수는 9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구간이 지지가 좀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이제는 좀 반등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증시 코스를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아주 까다롭고 험난한 코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저점 회복을 기다리면서 저점 매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프로님이 소개하셨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죠. 이 HSD 엔진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HSD 엔진은요. 버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인가요? 네, 사실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영민한 DJ였을 때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HSD 엔진인데 네. 오늘 이제 대형주들 중에 가장 좀 특징적인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뭐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오늘 해운 업종이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한해운이라든지 페노션, HMN 같은 이런 해운주들이 올라간다. 그 다음 순번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선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서 선박 발주가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HSD 엔진, 선박에 들어가는 LNG 이제 추진 엔진을 전문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고요. 상반기 때 수주가 급증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작년 4분기 때 HSD 엔진은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300%가 넘는 이제 수주 잔고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올해 상반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는 거의 이제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제 6,8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7,000원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한 2, 3%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해운주, 조선주 그 중에서도 좀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또 최근에 블록딜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으면서 주가에 이제 악재를 미칠 만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이제 해소됐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죠. 낙폭 가대 구간에서 뭐 지금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니까요. 목표가 8,400원 유지하면서 순환매 사이클을 기다리는 경기 민감주로서 HSD 엔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SD 엔진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버디 찬스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리뷰해볼 종목은 코렌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현재 상황 어떨까요? 네, 이 종목은요. 홀인원으로 평가를 해드리려고 홀인원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날아가나요? 네, 왜 제가 이제 홀인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뭐 홀인원이라는 게 한 타만에 그냥 홀컵으로 공을 쏙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뭐 이틀 전에 딱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목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을 때 19,700원짜리에서 딱 이제 편입을 하고 한 10%, 15% 정도 목표가를 보면서 짧게 이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저께 7, 8% 가까이 급등을 했고 오늘도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한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 22,000원을 뭐 시원하게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홀인원 종목이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 아주 짧게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한 23,000원에서 23,5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렌텍 현재 약세장 속에서도 12% 넘게 수익률 챙겨가고 계신데 박수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샷. 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가 GST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상황 어떨까요? 자, 이 종목은요. 김프로님 이글 이글 종목으로 나이스 샷 소개를 축하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꽤 네. 선방해주고 있네요. 실제로 사실 이제 이 GST라는 종목을 제가 1월 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네. 목표가 딱 100원 남겨놓고 한 14%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났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좀 하락한 종목이 바로 반도체 종목들이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장비 종목들 대표적으로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PSK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거의 죄다 한 4, 5% 가까이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장 중반으로 가면서 삼성전자가 가격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SK 하이닉스도 양봉 전환이 되면서 3% 이상 빠졌던 게 거의 지금 보합까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관련된 업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급하게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가격 조정의 과정이다. GST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거의 뭐 V자 상승이 들어왔다가 그때부터 수직 하강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가 넘게 조정이 딱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이글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글 종목으로 찬스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에 놓여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요. GST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낙폭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낙폭이 생기면서 손실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자, 우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한 달, 두 달 사이클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1년짜리 사이클이 아니라 2년, 3년까지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밸류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은 성장주들이 약간 이제 좀 진통을 겪으면서 힘든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충분히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뭐 날씨가 화창하게 개는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GST를 오늘 저점 매수 공략하는 거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T까지 우리 김프로님의 멋진 스윙 함께 잘 감상을 해봤습니다. 현재 선방해주고 계신 모습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같이 라운딩을 돌고 계신 우리 투자자님들의 종목도 잘 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들 보내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4만 7,200원에 비중 5% 들고 계신다고 하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은 보기입니다. 네, 보기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주세요. 사실 이게 지금 매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펄어비스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상당히 좀 높으시고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그야말로 그냥 폭포수처럼 수직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작년 연말 연초에 사실 이제 이 펄어비스가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 공매도 운동과 또 약간 좀 상관관계를 좀 가지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고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아주 세게 좀 올라갔었거든요. 40만 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지금 뭐 30만 원 아래로까지 주가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손절 매도를 하기가 정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보기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만회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게임 업종, 컨텐츠 업종 오늘도 뭐 보시면은 컨텐츠 뭐 뉴라든지 펜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쿠팡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 중국 양해와 관련된 이슈와 이제 또 연결이 좀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사실은 이제 탄력을 한번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펄어비스는 추세가 좀 너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 만회를 하기 위해서 수평 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같은 업종 중에서 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손실을 조금 확정 짓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펄어비스를 매도하고 뭐 웹젠이라든지 컴투스라든지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아쉽지만 보기 의견 드리고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아쉽지만 보기 의견을 주셨는데요. 손절하시고요. 종목 교체하시면서 수익 만회하시길 바란다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65,0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버디입니다. 네, 버디인가요?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자, 보유하세요. 사실 그 DB하이텍을 포함한 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DB하이텍 막 6만 원, 6만 5천 원 위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사도 되는가 막 질문하신 분들이 정말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뭐 5만 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사실 반도체 이제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그리고 이제 8인치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제 DB하이텍이었던 약간의 이제 업황 이제 반사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나치게 좀 단기간 안에 좀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한 이후에 이제 과열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차익 물량들을 다 소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 초반대에서는 저는 이제 저점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손실이 좀 낮다라고 하더라도 DB하이텍이라든지 또 오늘 LB세미콘 같은 종목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역시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이 올해 또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고 실적이 대단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DB하이텍, LB세미콘 이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기계적인 매도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좀 수익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가지면서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버디 종목으로서 DB하이텍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라운딩을 돌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샵 2034번으로 종목 보내주시면요. 우리 김프로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네.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김프로님의 원샷 호리는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녹십자라는 종목이고요. 37만 3천 원 현재가로 일단 딱 편입을 한번 해놓고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원샷 홀인원 종목 이제 녹십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오늘의 증시 코스 상황을 평가해드리면서 파5 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만큼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 장 초반에 특히나 오전장에 하락 종목이 거의 뭐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1,900개, 2,000개 정도 될 정도로 그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다음 주도 이제 분명히 좀 만만치 않은 시장 흐름이 좀 예고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옵션 만기이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라든지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민감한 이슈들이 이제 좀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좀 공격적인 어떤 스윙 전략보다는 여러분은 이제 온그린이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그린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종목을 바로 녹십자로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또 백신, 독감 백신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셨겠지만 모더나와 녹십자가 이제 CMO 계약, MOU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4천만 도주 분량의 백신을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이제 보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녹십자에 대한 기업 가치를 좀 재평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백신 생산이 이제 본격화됐을 경우에 녹십자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한 500억 내외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녹십자는 작년 하반기 때도 뭐 독감 백신 덕분에 실적이 나쁘지 않게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영업이익이 올해 뭐 최소 한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이제 급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녹십자가 이제부터는 CMO 기업으로서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더나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이제 스푸트니크 V라고 하는 백신도 국내 도입을 뭐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이제 스푸트니크 V도 녹십자가 이제 또 MOU 체결을 해가지고 CMO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CMO 기업으로서는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요. PE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무려 150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녹십자가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의 실적이 나오지는 뭐 PER을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찌 보면은 뭐 상장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다음 주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될 텐데 장외에서는 지금 거의 20만 원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 시총도 한 15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녹십자의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경쟁 CMO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지금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CMO 기업으로서 재평가가 좀 된다면 주가의 업사이드 요인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차트를 보시면 뭐 바닥까지 또 흘러내려와 있는 자리에서 오늘 양봉 딱 만들면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바텀 피싱 차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만 3천 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목표 가격은 50만 원, 손절 가격은 34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홀인원 종목으로 녹십자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50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홀인원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어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캠트로닉스인데요. 27,75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종목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종목을 이제 준비해온 이유 캠트로닉스는 그동안에 우리가 핸드셋, 스마트폰 부품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기업인데요.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에서 여러분들 그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들은 전부 이제 뭐 지민인식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이 다 디스플레이 안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 모듈을 이제 안에 탑재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이제 HIAA라는 이제 시각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기술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캠트로닉스고요.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폴드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한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1, 2 이제 올해 갤럭시 폴드 3를 이제 출시하게 될 텐데 전작인 2와 3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저는 디스플레이 표면에 입히는 UTG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폴드 1에서는
컬러리스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CPI 필름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많이 접었다 폈다 하니까요. 좀 굽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UTG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 UTG 교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캠트로닉스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폴드 3에는 캠트로닉스의 이제 UTG가 탑재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캠트로닉스가 V2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수혜주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이제 자회사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발이라고 하는 V2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지금은 뭐 시장이 좀 어렵지만 오늘 현대기아차라든지 이 자동차 종목들이 좀 살아날 때 분명히 자율주행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27,750원에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5,5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홀인원 종목으로 캠트로닉스를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 봤는데요. 오늘 새로운 느낌 어떠셨을까요? 네, 뭐 어쨌든 답답한 시장 흐름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화창한 필드로 나왔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제가 좋은 종목 가지고요. 증시 라운드 즐겁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금요일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3월 새로운 시작으로 프로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